主持人好，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현장에서 잘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중 대기 환경산업협력 포럼에 참석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발제자로서 14차 5개년 중국의 대기 오염 방지 기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리웨이라고 합니다. 중국 생태환경부 대기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내용은 14차 5개년 대기질 계산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PM 2.5와 오존 공동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발표는 오늘 세 가지로 나눠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주요 내용, 진정 과정, 도전 과제, 주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우선 첫 번째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난 40년 동안 중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80년대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그 당시에는 이제 공업 분진에 관련된 오염 관리를 했고 이어서 90년대에 접어들면서 저희는 주로 산성비와 이산화황을 관리를 했습니다. 이어서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저희는 이산화황과 질소산화물, 오염물질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했고 2010년도에 접어들면서 대기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오염물질을 공동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18차 당 대회 이후에 대기 오염 방지 행동 계획을 수립을 했고 푸른 하늘 보이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3년 계획임으로써 중국에서는 이러한 정책을 대대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기 오염 방지에 있어서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굉장한 두드러진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다음 네 가지 성과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성과는 14차 5개년 기간 동안 대기질 개선 목표를 실행했다는 것입니다. 2015년과 비교해 봤을 때 2020년 전국의 PM 2.5 농도는 이제 22.8%가 이제 PM 2.5 농도가 하락을 했으며 우량 날씨 비율도 5.8%포인트가 높아졌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초과 달성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2020년 내내는 현재 2015년과 비교해 봤을 때 99개 도시에서 202개 도시가 현재 그 기준치에 모두 다 도달을 했습니다. 징징지 주변 지역 그리고 장가삼각주, 펀웨이 평원의 2.5 농도 같은 경우에도 각각 35%, 32%, 14%가 저감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베이징시는 중국의 수도로서 PM 2.5 농도는 13차 5개년 기간 동안에 53%가 저감이 되었으며 고농도 오염 일자도 43일에서 지금은 10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두드러진 개선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이 세 가지 지역의 농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색깔에 따라서 이제 중도 오염인지 아니면 가벼운 오염인지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그림을 이 슬라이드를 통해서 직관적으로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2020년이 되면서 우량 일수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오염 일수 날짜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이 슬라이드를 통해서 직관적으로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중국이 2014년부터 경제와 환경과 관련된 지표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4년부터 중국은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면서 GDP 그리고 자동차 보유량, 조강 생산량, 에너지 소비량 등이 지금 증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질은 점점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PM 2.5 농도, 이산화황 농도 그리고 고농도 미세먼지 날짜는 오히려 이러한 수치는 또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두 번째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산업과 에너지, 교통 구조가 조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오염원 발생을 억제시키고 있습니다. 중국의 석탄 소비 비중을 살펴보시면은 원래 67.4%에서 56.7%로 저감이 되었습니다. 비화석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9.8%에서 15.8%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중국은 2017년도부터 징징지와 주변 지역 그리고 펀웨이 평원에서 북방 지역에서 청정 난방 에너지를 공급을 하는 사업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3, 4년 기간 동안에 지금 2,500만 가구가 청정 에너지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민생을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기질, 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조치라고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13차 5개년 기간 동안에 저희가 소형 석탄 보일러를 퇴출을 시켰습니다.
30여만 대를 퇴출을 시켰으며 중점 지역에서 지금 그 기본적으로 석탄 보일러가 거의 다 이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화력 발전소 같은 경우에도 현재 7.5억 킬로와트가 이미 이제 개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큰 폭으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청정 에너지 체제를 구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업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저희는 적극적으로 그 노후된 그러한 시설들을 퇴출을 시키고 있습니다. 14차 5개년 기간 동안에 석탄은 2억 톤, 시멘트는 3억 톤, 평판 유리는 1.5억 톤 정도, 그리고 석탄 시설은 3천만 킬로와트를 퇴출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어, 오염이 좀 심각한 이제 소위 말하는 산란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염 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이러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중국의 3대 집중 오염 관리 지역에서 관리를 하면서 거의 다 퇴출이 된 상태입니다. 교통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저희가 점점 그 철도 운송 비중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2015년과 비교를 했을 때 23%가 증가가 되었으면서 허베시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중국의 오염이 좀 심각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허베시안 같은 경우에는 철도 운송 비율을 82%까지 높였습니다. 그리고 신에너지 교통수단 비중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에너지 버스는 기존의 20%에서 60%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국산 기준의 오래된 차량들을 현재 1,400만 대를 퇴출시켰습니다. 더불어서 자동차용 유료 제품의 기준을 국에서 국 7까지 높이면서 현재 그 EU와 그리고 미국 등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기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과학 지원 역량이 강화됐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대기 모니터링 역량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국가, 성시 이러한 지역으로 이제 4등급의 모니터링 네트워크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배경 대기, 권역 대기, 산성 먼지, 황산알씨, 온실가스, 미세먼지 구성물질, 광화학, 라이더 등 이러한 그 기능들을 구현을 하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강화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역 성시 국가 지역 성시 이렇게 4등급으로 대기질 예경보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미래에 뭐 7일에서 10일에 등급에 따라서 예경보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제 소재지에서 예경보를 발령을 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선제적인 예방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대기 종 오염 그 핵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진리 지역과 주변 지역에 있어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오염 물질을 저감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공동 관리 모델을 구축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이더라는 이러한 그 툴을 사용한다는 것은 중요한 과학적인 모니터링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성과를 말씀을 드리면 중국 특색의 대기 오염 방지 새로운 모델을 구축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선은 책임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중요 생태 환경 감찰 제도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31개 성시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급 차원에서도 생태 환경 보호 감찰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2017년부터 연속 4년 동안 징징지와 주변 지역 그리고 편웨이 평원에서 이제 관리 감독을 강화를 하고 여러 가지 지원책을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문제가 발생이 되고는 적극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실행 명령을 내리고 또 이제 당근과 채찍 정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징징지 주변 지역을 이제 포괄할 수 있는 대기 오염 방지 영도 소조를 구성을 했고 장강 삼각주와 판내 평원에도 대기 오염 방지 협동 관리 체제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으로 함께 대기 오염을 관리할 수 있는 권역 대기 환경 관리 정책도 수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제도를 새롭게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환경법, 대기법, 중요한 법규를 개정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날짜에 따라서 벌금을 부과한다든지 그리고 형사처벌을 한다든지 이러한 다양한 조치를 연계를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환경세, 소비세, 녹색 신용대출 그리고 차등화된 전기료 등 다양한 관련 정책들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중앙재정에서 매년 대기 오염 방지 자금을 편성을 해서 주로 지역에서 청정 난방 그리고 공업용 에너지에 있어서 청정 에너지를 쓸 수 있도록 현재 자금을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2013년에서는 50억 정도를 편성을 했던 것이 2020년이 되면서 250억까지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차 5개년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아직까지 해결해야 될 대기 오염 문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네 가지 문제에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는데요. PM 2.5 농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그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 국민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으로서 2020년 전국의 PM 2.5 농도는 세계보건기구보다 3배가 높은 그러한 수준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 PM 2.5 농도가 개선이 됐지만 EU 등 구미 국가와 비교해 봤을 때는 아직까지 이제 3.3배 정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선진국은 이 2배에서 선진국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PM 2.5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지역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37%의 도시가 PM 2.5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개 도시가 지금 50% 정도가 이제 그 기준치를 초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농도 미세먼지 중에서 PM 2.5가 가장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20년 대략 77%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모두 다 PM 2.5로 비롯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개별 도시의 고농도 미세먼지 날씨는 40일을 초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앞으로 우리가 꼭 개선을 해야 되는 환경 문제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오존 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0년 오존 평균 농도는 2015년 대비 12.6%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주로 세 개 지역에서 징징지 주변 지역, 장강삼각주, 판회평원 등에서 각각 24.5%, 18%, 32.2%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오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요 오염 물질로서 초과 날씨를 기준치를 초과하는 날씨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5년부터 오존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도시가 19개에서 2020년에는 56개까지 늘어났습니다. 이어서 지금 이제 밑에 슬라이드를 보시면 2015년 대비 2020년 색깔이 좀 진한 곳이 지금 오존 농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도전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중국의 에너지 구조, 산업 구조가 아직까지 개선될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산업 구조가 여전히 이제 중공업에 이제 편중이 되었고 전 세계 1,600종의 주요 공업 생산품이 있는데 중국에서 1,200종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각 생산량이라든지 시멘트, 화력발전, 원유 각용 등도 굉장히 많은 양을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생산은 오염물질을 유발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녹스와 그 VOCS의 배출도 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중국의 3대 오염 물질 유발 지역에서 발생을 되고 있습니다. 징징지 주변 지역, 장강삼각주, 판회평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너지 구조도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아직까지 석탄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석탄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석탄 소비량이 중국의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도 수송량은 9.2%가 되지
되고 도로 수송량이 아직까지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73%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합 수송이라든지 이러한 수송 체계가 아직까지는 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진국과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낮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자동차 보유량은 2억 6천만 대로서 매년 새롭게 지금 생산되고 있는 자동차가 2천만 대에 다다르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 오염 물질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말씀드린 부분은 오염 관리에 아직까지 취약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PM2.5와 오존은 그리고 VOCs 이러한 것들을 상당히 중요하게 우리가 관리를 해야 하는 대기 오염 물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산업 오염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석탄 보일러, 코크스, 시멘트, 유리 등 이러한 공업 용광로에서 배출되고 있는 오염 물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고 화학공업, 제약, 공업용 도료 등 이러한 VOCs의 폐가스 이러한 가스를 관리하는 효율성도 상당히 낮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특히나 비산먼지 배출도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오염물질 관리에 더욱더 많은 노력을 경주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형 디젤 차량 같은 경우에도 국산, 국사 등 현재 이러한 고오염 물질을 배출을 할 수 있는 차량도 빠르게 개선을 하거나 퇴출을 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도로 이동 오염원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중요한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4차 5개년 기간 동안에도 대기질을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제 탄소 정점 도달과 탄소 중립을 달성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양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대기 오염 물질 관리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염 발생원을 원천적으로 관리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예 오염 물질을 발생하지 않도록 억제시키는 부분도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정밀하게 과학적으로 법에 의거한 오염 물질 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VOCX 배출 저감과 그리고 VOCs 관리에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PM2.5도 관리를 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우량 날씨 일수도 우리가 높여야 할 것입니다. 14차 5개년에 우리가 주요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2025년까지의 목표 같은 경우는 우량 날수는 87.5%에 달성을 하는 것이고요. PM2.5 농도는 지속적으로 10% 정도 더 저감을 시키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날씨가 발생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35년이 되면 아름다운 중국이라는 비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95%의 도시들이 모두 기준치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러한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도시로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중점 지역 같은 경우는 13차 5개년 기간 동안에 징징지 주변 지역, 장삼갑 지역, 평원 지역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했다면 지속적으로 14차 5개년에도 이러한 지역들을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江苏, 후베이, 산동, 허난을 앞으로도 추가를 해서 함께 공동 관리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우리가 이제 공백 지역이 생기지 않도록 이러한 지금 20개 도시가江苏, 후베이, 산동, 허난의 20개 도시도 앞으로 추가로 저희가 더욱더 관리를 강화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강화 대만구 그리고 동북 지역 그리고 사천 주변 지역 그리고 텐산 북쪽에 있는 도시 클러스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집중적으로 향후에는 관리하게 될 지역이 될 것입니다. 이 밖에도 저희는 3대 오염 공견전을 실시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가 중오염 날씨 즉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동계 PM2.5 오염을 관리를 하게 될 것이며 징징지 및 주변 지역, 펀레이, 평원, 텐산 북쪽 기술 도시 클러스터, 동북 지역 등을 관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의 목표는 2025년까지 전국의 고농도 미세먼지 오염의 발생 비중을 1% 이내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시킬 것이며 두 번째 중요한 공견정은 바로 오존 오염 방지 공견전이 되겠습니다. 오존 같은 경우에는 위강화 대만구 그리고 사천 청두 교차 지역 그리고 창강 중역의 도시 클러스터를 2025년까지 PM2.5와 오존을 두 가지 농도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디젤 차로 비롯된 오염 관리 공견전을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이러한
도로로 인한 먼지 등 혹은 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산업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조정을 해야 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업 구조에 있어서는 우선은 상품의 그린 녹색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에너지 소모, 고에너지 또는 고오염물질을 발생을 하는 이러한 산업들은 억제를 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에너지 구조를 고도화시키는 부분이 필요하고 지속적으로 비화석 에너지, 청정 에너지 사용을 확대할 것이며 석탄 소비 총량을 관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석탄 보일러를 이제 퇴출을 시키는 그러한 작업에도 박차를 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북방 지역에 청정 난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통 운송 부분에 있어서는 녹색 저탄소 패러다임을 이제 구축을 해서 화물 운송 구조를 고도화시키고 철도 운송을 확대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등 비도로 이동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녹색 저탄소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유제품 질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BOCS 부분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관리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VOC를 포함하지 않는 그러한 소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원천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종말 처리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산 배출을 억제를 시켜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서 녹스 오염 관리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철강, 시멘트, 코크스 업계 그리고 공업 용광료를 저탄소 배출로 개조를 시키고 주요 업종의 관리를 강화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뭐 유리라든지 주조라든지 세라믹이 포함이 될 것입니다. 이어서 저희가 향후에는 이제 법규를 조금 더 정비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규제와 정책이 더욱더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강화를 하고 정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오염 물질과 관련된 기준 그리고 VOC 함유 제품과 관련된 기준치를 새롭게 마련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관련된 하위 정책들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에너지 자동차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오래된 자동차를 이제 대체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수단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법 집행 능력이라든지 과학적인 수단을 통해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들을 많이 발굴해서 오염물질을 억제시킬 수 있도록 활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13차 대기 오염 방지와 관련된 전반적인 중국 정책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